네, 안녕하십니까. 6월 2일입니다. 어제 이제 선거 잘 끝났고요. 뭐 선거 결과도 나왔고, 이제 뭐 굉장히 여러 가지 일들이 펼쳐지겠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정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담고 있는 전쟁인데, 한국 전쟁 어떻게 보면은 1962년, 1962년 굉장히 중요한 어떤 변화의 조짐이죠. 변화의 조짐이고 징조고. 그리고 어제 5월달 수출입 동향도 있었고, 금리는 어떻게 되는지, 주식은 어떻게 되는지, 코인 같은 거는 이제 그런 거 다 어떻게 되는지 한번 뭐 쭉 어제 이제 휴일이었기 때문에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먼저 이제 뭐 선거 결과는 이제 뭐 거기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지금 이 금세 뭐 꼬리 내리고 항복할 줄 알았던 우크라이나가 굉장히 잘 싸우고 있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감격한, 마치 그 6.25 전쟁 때 낙동강에서 참 막 학생들까지 학도병까지 막 자진해서 나가고 하면서, 그때는 뭐 한 몇백만 명이 싸운 거고, 지금 우크라이나는 그렇게까지 싸운 건 아니지만 지금 뭐 우크라이나의 여성들까지도 뭐 간호원이 아니라, 간호사가 아니라 완전히 전투병으로 지금 이런 거를 이제 SNS를 통해서 초반기부터 하고, 지금 전 국민의 무장화가 된 거죠. 전 국민의 무장화돼서 참 이렇게 하고 있는 거를 감동을 먹지 않을 수 없죠. 감동을 먹지 않을 수 없고, 결국 푸틴 대통령이 진 거죠. 뭐 이겨도 진 거죠. 원래 적을 너무 많이 만들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위대한 슬라브 민족의 국가를 만들려고 같은 슬라브 민족이라고 생각했던 이제 우크라이나를 점령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건 점령은커녕 뭐 핀란드하고 스웨덴 이런 데가 나토에 가입해 버리고 지금 뭐 적이 너무 많이 생겼죠. 그러니까 뭐 전투에 이기더라도 전쟁에서는 러시아는 졌죠.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 정말 뭐 금세 망할 것 같았던 이게 역사 전환점이 될 것이다. 역사만 전환되는 게 아니라 모든 게 바뀌게 되겠죠. 모든 게 바뀌게 되겠죠. 러시아가 이제 소련이 망하고 난 다음에 러시아가 뭐 1992년도엔 타지키스탄, 1994년도엔 체첸, 그 다음에 이제 2008년도에는 조지아, 그리고 2014년도에는 이제 크림반도를 이렇게 1992년에는 또 몰도바도 이렇게 하고, 아무튼 소련이 없어지고 나서 이제 유럽이 하나로 뭉치는 걸 막기 위해서, 유럽이 이제 경제적으로 뭉친 것은 EU이고, 그 다음에 군사적으로 뭉치는 건 나토인데, 중립국으로 있던 뭐 핀란드, 스웨덴까지 전부 지금 나토 가입 신청한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더 안 좋아진 거죠.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는 같은 슬라브 민족이니까 좀 시끄럽지 않게 먹어야 되겠다 그랬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거죠. 뭐 어느 정도 이제 민족도 같고 역사도 같지만 이게 다 같은 건 아니죠. 특히 동부 서부는 뭐 완전히 다른 거죠. 서부 이쪽은 완전히 유럽 쪽이죠. 우크라이나 정말 그랬는데, 이제 우크라이나 이게 소치 올림픽 때 소치 올림픽 때 우크라이나는 계속 뭐 데모하고, 네, 시끄러웠죠. 이제 러시아에서 계속 그렇게 시끄럽게 이제 만드는 거죠. 친러파하고 친서방파하고 이제 계속 그래갖고, 이제 처음에는 친서방파들이 이기는 것 같았는데 나중에 이제 친러파가 다시 잡게 되는 거죠. 친러파 몇 번, 뭐 우리나라 남한도 뭐 이렇게 뭐
어제 선거에서도 뭐 이렇게 어떤 특정 지역 몰표, 뭐 지난번 선거에서도 특정 지역 몰표 이렇게 나오지만 얘네는 완전히 뭐 나라가 이제 반쪽으로 나 있었죠. 반쪽으로 나 있었는데 지금 이게 반쪽으로 나 있던 우크라이나가 하나로 합치게 된 거죠. 하나로 합친 상태에서 유럽 사람들이 이걸 보게 되고 유럽은 뭐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뭐 100년 전쟁, 아프리카에서 싸우고 여기서 싸우고 사실 지들끼리 내싸우고 미국에서 내싸우고 사실은 그렇게 서로 유럽이란 나라는 서로 이제 막 싸우고 미워하고 심지어 미국도 미워하고 그러던 유럽이 어거지로 막 이렇게 뭉쳐졌던 EU와 나토가 이제 정말 하나가 된 거죠. 이번에 우크라이나 때문에. 이렇게 되면 앞으로 유럽이 어떻게 될지 뭐 이제 많은 게 바뀌겠죠.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어제 5월달 수출입 동향 환율 때문에 한번 제가 봤어요. 환율 때문에 한번 봤는데 수출이 뭐 엄청 증가했어요. 전년 5월 대비 작년 5월 대비 21%. 수입도 많이 증가했어요. 물가가 많이 올랐으니까요. 에너지값, 식량값 이런 게 많이 올라서 적자가 났어요. 무역수지는 적자예요. 무역수지는 적자인데 무역수지가 적자이면은 원화를 사고 달러를 팔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래서 아마 그 원화가 1,300원 잠깐 넘어섰었나 봐요. 5월 달에. 그런데 다시 내려서 이제 1,230원대로 왔지만 환율은 그렇게 한번 방향성이 꺾이면 내려옵니다. 그래서 환율 때문에 봤는데 수출 뭐 상황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제가 대충 보니까 수출이 뭐 반도체, 석유화학, 반도체도 늘었고 석유화학, 일반 기계, 자동차, 철강, 석유 제품이 안만 해도 많이 늘었고요. 우리나라 정유 강국이니까 디스플레이 조금 늘었고 차 부품도 늘었고 바이오 헬스도 늘었고 무선통신, 컴퓨터, 섬유, 선박, 가전, 2차 전지 다 늘었어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는 수출, 러시아도 우리나라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인데 뭐 수출은 감소했고 미국도 수출 증가했고 중남미도 수출 증가했고 아세안 인도도 증가했고 일본도 증가했고 계속 이렇게 이제 증가를 했어요. 그러면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이제 뭐 봤더니 미국 쪽하고 쭉 봤더니 미국이 일단 어떻게 될 미국의 이제 S&P 500을 보니까 지금 여기서 이제 완전히 뭐 3단계로 들어온 거죠. 3단계로 들어와서 4단계로 가겠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이제 주봉으로 보잖아요. 주봉으로 보는데 앞으로 기술이 계속 발전하잖아요. 기술이 발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4단계라 그래갖고 뭐 한국의 잡주처럼 이렇게 확 내려오는 일은 없다. 그래서 그런 경우로 볼 때는 이제 지금 한번 이번 달에 이제 S&P가 한 3천까지 찍었지만 다시 반등을 해서 지금 이제 4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선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이 선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S&P 500이 오르락 내리락 할 것이다. 그러니까 기간 조정이 있을 것이다. 기간 조정이 얼마나 있을까? 여기서 봤더니 약 한 14개월 정도. 14개월 정도라 그러면 내년 하반기 정도. 내년 하반기 정도가 본격적으로 반등할 시점이 아닌가 주식이나 코인이나 그렇게 좀 보여지는데요. 일반적으로는요. 그런데 이제 죄송합니다.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또 이 상황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제 또 상황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게 당겨질 수도 있죠. 그리고 나스닥 기술주 보게 되니까
나스닥 기술주도 뭐 확실하게 3단계 들어와 있죠. 3단계 들어와 있고 내려와 있지만 이것도 좀 안목을 길게 잡고 월 단위로 보게 되면 역시 나스닥도 이렇게 지금 나스닥 지금 바닥권에 와 있다.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니까 12,000선에서 지금 와 있는데 기술주는 뭐 거품이 많이 껴서 반등하기가 그렇게 뭐 용이하지는 않겠지만 실적을 좀 봐야 되겠지만 S&P 500이 그래도 제일 이제 방향타 설정을 하니까 S&P 500이 반등한 거로 봐서 나스닥도 뭐 크게 여기서 떨어질 것은 없어 보인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비트코인은 뭐 이미 이제 그 작년 5월 달부터 3단계 들어와서 지금 본격적으로 4단계 들어왔지만 대장주로서의 역할, 그러니까 3만 불 내려오기는 참 힘들겠다. 뭐 많이 내려오면 이선 18,000불 이거는 이제 버블이 꺼졌을 때 얘기지. 3만 불 선 유지하고 비트코인 가겠다. 그리고 이제 코인을 뭐 이 코인을 사건 저 코인을 사건 보통 이제 리플로 이제 많이 하니까 리플의 거래량을 보니 이제 지금 코인 자체 거래가 주니까 리플도 확 떨어지고 있네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4단계 본격적으로 이제 4단계로 와 있는데 이것도 역시 기간 조정이 계속 갈 것 같다. 그래서 코인도 뭐 급반등하거나 뭐 급락하거나 이런 일은 없을 것 같다. 그리고 제가 요즘 뭐 헬륨 코인 하고 있지만 헬륨 코인은 지금 이거는 산업이 있음에서도 불구하고 펀딩을 13억 불인가 받았는데도 코인은 가격은 계속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주가 관리를 못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그렇지만 이 회사는 뭐 이 코인은 싸면 싼 대로 적립식으로 사서 모으면 아주 좋은 파일 코인도 그렇고요. 그렇게 이제 산업의 근간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엄청나게 많이 떨어져 있지만 뭐 채굴기를 사서 뭘 한다 이런 거는 예전처럼 재미는 없겠지만 적립식으로 사서 하시는 거는 아주 좋다. 여전히 강추드리고 싶다. 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럴 때 사 모아야지 이럴 때 팔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럴 때 사서 모아서 이럴 때 팔아야지 이럴 때 사는 어리석음은 그러니까 예전에 뭐 자기 부모님들한테 아니 서울 땅값 싸고 강남 땅값 쌀 때 뭐 했어요? 라고 말하기는 쉽지만 지금 코인 가격 싸고 주식 가격 싼데 너는 뭐하니? 라고 제가 저희 집 아들한테 얘기하죠. 야, 아빠 때 어느 땅이 좋은 땅인지 어느 땅이 나쁜 땅인지 잘 몰랐던 것처럼 그거 너도 어느 주식 어느 코인이 좋은지 공부해서 사서 모아. 그러셔야 될 때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전부 이렇게 수출이 좋아졌고 반도체가 뭐 역시 계속 이제 좋고 파운드리도 좋고 무선통신 디스플레이 이걸 제가 이제 한번 쭉 봤는데 반도체 석유 제품 석유화학 일반기계 자동차 쭉 봤더니 주가는 뭐 선방향돼서 그런지 가령 뭐 석유화학 제품 그다음에 정유 이런 거 뭐 많이 오른 것들 석유 제품 석유화학 뭐 선박 주식은 그렇게 오르지 않았어요. 수출은 많이 했지만 지금 보면 이제 국내 업종 지수가 원숭이 두 창, 그러니까 역시 꺼리로 올라요. 실적으로 오르는 게 아니라 꺼리로 오르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수출주 내리진 않았지만 오르지는 못했잖아요. 업종 지수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을 먼저 보고 큰 방향성을 정해야지. 지금 뭐 한국이 뭐 수출 다시 뭐 잘 된다 그래서 그래 재료 갖고 오를 때는 아니다. 수급은 재료에 우선하니까요.
에너지화학 뭐 실적 좋다 그러니까 좀 반등하긴 했지만 그야말로 반등이지 추세 전환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래도 1단계로 도입했어요. 1단계. 이제 이 30주 이동평균선 위로 아무튼 이번 주는 올라갔어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겠죠. 에너지화학은 소유값도 많이 올랐고. 그래서 한번 6월 1일 날 그 정부에서 그 5월달 수출입 동향 발표했기 때문에 한번 뭐 마침 휴일이고 그래서 쭉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큰 연관관계는 없는 것 같고 지금 역시 이제 세계 경제로 이제 코인이나 나스닥이나 S&P 같은 거 보게 될 때 가격 조정은 그다지 없겠다. 그러나 기간 조정은 있겠다. 가격 조정은 없는데 기간 조정은 있다. 나눠서 분할해서 사기가 너무 좋을 때다. 그렇게 배트를 길게 잡고 한번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건 남의 동네 전쟁이 아니라 수백 년 동안 500년 이상 콜럼버스 발견 이후로 대항해 이후로 이기심으로 갈라져 있던 유럽이 이번에 처음으로 유럽이 뭉치는 시작이다. 이렇게 됐을 때 코인 마켓 엄청나게 바뀐다. 코인 마켓 바뀐다. 유로화 동향 지켜봐야 된다. 이제는 500년 동안 찢어져 있던 유럽이 우크라이나 때문에 뭉치기 시작했다. 이거는 세계 역사를 이끌어오던 유럽이 뭉친다라는 것은 엄청난 변화가 올 것이라는 그런 것 같습니다. 조금 그래서 어제 뭐 6월 1일이고 우리도 선거하고 그래서 한번 제가 풍향계 삼아서 한번 살펴봤어요. 조금 더 보고 조금 더 지켜보고 정리되는 대로 말씀드리고, 파이코인, 헬륨코인 제가 두 개 지금 열심히 보고 있는데 헬륨코인 조금만 더 제가 공부하고 조사하고 미국 본사에서 오는 사람들 확인하고 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